네, 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 강세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죠. 미국 증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기술주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지금, 오늘은 미국 혁신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진 KB자산운용 ETF 상품 마케팅실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좀 미증시를 본다면 애플이 미국에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술주 중심의 집중 매수가 이어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9월 금리 인하가 이 기술주 버블 우려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네. 실장님께서는 미국 네. 기술주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어떤 섹터든 종목이든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가격 조정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어떤 미국 증시의 장기 성장성이나 특히 기술주의 어떤 혁신성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하시고자 하신다면 투자를 결정을 하실 때 결국에는 좀 장기적인 어떤 실적의 뒷받침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크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보다는 이 기업의 탄탄한 실적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 단기적인 조정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서학개미가 7월 한 달간 약 9,500억 원 규모의 매수를 보이면서 2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강세 이어진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동안 상반기 굉장히 좋았다가 네.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해외로 향한 걸 알 수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 이 서학개미의 미증시 매수량은 좀 어땠나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 그 서학개미들이 미증시에서 매수한 금액은 총 6억 8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0억 원 정도 수준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의 이슈만 놓고 본다면 세제 개편한 실망감도 조금은 있었고 또 미국 그 하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요 그 디지털 자산 관련 주식들을 조금 많이 매수들을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좀 집중 매수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ETF로는 여전히 나스닥백 ETF라든지 미국의 단기채나 인컴 추구 관련 상품들을 좀 많이 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나스닥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가 7월 한 달간 나스닥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또 네.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빅테크 ETF 수익률 탑5, 순매수 상위 탑5는 어떤 ETF들이 좀 네. 매수가 됐을까요? 사실 시중에 그 빅테크 관련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름에 테크 또 나스닥, 뭐 AI 이런 거 들어간 종목들만 해도 수십여 종이 되는데 사실 종목들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나 상품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서 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쉽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름에 테크가 들어간 ETF들, 또 나스닥이 들어간 ETF들을 좀 중심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좀 제거를 했고요. 7월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테크가 들어간 ETF들이 대부분 성과를 10%가 웃도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라이즈의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이나 미국 AI 테크 액티브 그리고 코덱스의 AI 테크 탑10 ETF 같은 좀 압축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ETF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엑트의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처럼 기존의 대표 지수 유형에다가 액티브 전략을 가미한 ETF도 좋은 성과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금액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 주식형을 많이 매수
수익률 자체는 기본 주식형들이 조금 더 좋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기존 성장 주식에다가 인컴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한 매수를 좀 더 많이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 상위 금액은 라이즈의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을 포함해서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또 라이즈의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처럼 성장하는 기초 자산에다가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상품들을 주로 매수를 하셔서 주가 상승은 물론 인컴까지 동시에 선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순매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 지수보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 테크가 붙은 ETF들이 확실히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네.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금쪽이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ETF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비중이 크게 줄거나 아니면 편출되는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투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론 머스크가 또 예상 외로 약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그런 네. 상황인데요. 사실 테슬라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단기적인 조정을 다 만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실적 부진조차도 예견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4분기까지도 이런 흐름은 피할 수는 없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차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올해가 이제 자율주행 시행 원년으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 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앞서서 기술주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뭐 로봇 택시부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굉장히 저변이 확대된 영역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테슬라 자체의 어떤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만큼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지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 마음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정말 그래서 금쪽이 같다라는 네. 표현이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 자산운용에서도 테파렌 고정테크 100을 또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또 테슬라와 팔란티어, 엔비디아를 합한 ETF인 건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름이 좀 길어서 줄여서 테파렌이라고 테파렌. 부르기는 하는데요. 사실 세 개의 각각 다른 ETF입니다. 테슬라 고정 테크백,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 엔비디아 고정 테크백 이렇게 3종의 상품이고요. 각각의 혁신 기업의 비중을 25%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 75%는 미국 기술주 10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나스닥 100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교 지수로 되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수 안에 테슬라랑 팔란티어, 엔비디아 비중이 뭐 한 2%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정 테크백 시리즈로 투자를 하시면 개별 혁신 기업의 성장성과 대표 지수 분산 투자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뭐 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투자 매력도 저는 사실 조정 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테슬라 외에 팔란티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팔란티어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미국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이 AI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국의 어떤 국가 전략이나 무기 체계나 방산 시스템까지 솔루션을 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팔란티어의 비중을 25%로 고정한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까지 지난 5월에 상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퍼즐, 이제 글로벌 반도체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의 비중을 25%로 고정한 엔비디아 고정 테크백까지 8월 26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각각 고정 25%는 유지가 되고 나머지 75%는 미국 대표 기술주에 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성장성과 함께 분산 투자의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ETF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메타나 MS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들어왔고 애플도 최근 투자 소식과 함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여러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테슬라, 팔란티오, 엔비디아였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서 서학개미가 최근에 뭐 가상자산 관련 ETF들을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매수 상위에 꾸준히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국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그리고 QQQ라는 나스닥백 ETF까지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금 계좌에서 이 종목과 QQQ까지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제 주변만 봐도 사실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서학개미라면은 안 갖고 계신 네. 분들 못 본 것 같습니다. QQQ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QQQ가 나스닥 100 지수를 초종하는 대표 ETF잖아요. 이 미국 나스닥 100에는 테파렌 종목들이 2에서 10% 수준밖에는 자리를 차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ETF를 통해서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시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시면 되는 그런 절세 효과를 추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과 대표 지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저희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개별 주식의 어떤 투자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그리고 대표 지수형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추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서 테슬라나 팔란티어, 엔비디아 또 QQQ까지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ETF를 저비용으로 좀 절세 혜택까지 보시면서 쉽게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테슬라 투자하셨는데 변동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테슬라 고정테크 100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연금에 담으면 절세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에는 이미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부각된 다른 ETF들도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네. 각각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테슬라나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부각된 ETF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가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상품들은 채권 혼합형 상품입니다.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종목에다가 국내외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형 대비로는 성과가 조금 떨어지시는 걸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는 있겠죠. 반면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대표 주식 밸류체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매우 좋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마이너스 성과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테크백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미국 기술주 10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확신 있는 종목에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좀 모두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핫한 수익을 원하시면 주식형으로 또 안정적인 성과를 원하시면 채권 혼합형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형과 채권형 커버드콜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ETF, 빅테크 ETF에 대해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 빅테크는 저도 사실 투자를 할 때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그런 선택지인데요. 장기간 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빅테크 ETF를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은 투자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어떤 성과를 논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
비교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반드시 좀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장기 트렌드와 개별 실적의 안정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자신도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저희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AI라는 산업, 이제 기술주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AI 산업이 기존의 어떤 반도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뭐 인프라,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반드시 투자를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확신이 있는 성장 주식과 또 대표 지수와의 어떤 분산 투자 이런 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미국 기술주를 모아가고 있는 한 투자자로서 아, 네. 우리 실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네. 잘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성장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고 끌고 가자. 여러분, 저희 힘 내보자고요. 그렇다면 저희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가 됐잖아요. 이제 이번 주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CPI와 PPI도 발표가 될 네. 텐데 이와 함께 우리 실장님께서는 금리 인하가 지금 세 차례까지도 언급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네. 올해 금리 인하 몇 회 정도 할 거라고 네. 예상을 하시는지 네. 살짝 의견을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물가라든지 이제 그 관세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에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저는 사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장기채 관련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사실 올해 금리 인하는 명백한 이제 그 기정사실화되고 그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좀 물가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신다고 한다면 이 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금리 인하에 맞춰서 다 막 변화를 시키시기보다는 일부 지금 기술주 포트를 가지고 계시고 또 뭐 국내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좀 다변화해서 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미국 장기채나 커버드콜 같은 상품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미국 빅테크 기술주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요즘 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미국 기술주 투자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